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월북이 확실하냐. 확실한 근거나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가족 버리고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고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직접 가해자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국제법으로 가도 고발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이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장관도 아니고 회의 관계장관 회의 직후에 새벽에 가가지고 퇴근한 직원을 불러내서 다 없애버렸는데 이게 무슨 전에 보면 왜 산업부 그 탈원전 때 월성 자료 뭐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450건 다 삭제한 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줘요. 이건 정말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고의적인 것도 있지만 네.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네, 그렇죠. 보죠. 왜냐하면 국가 안보 자산을 그러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 제가 없이 했다는 자기들 것도 불리한 거 문제가 다 지운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예. 거죠. 그리고 김홍희 청장도 보면은 이게 군명정뿐만 아니라 가정불화나 무슨 이 도박비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쪽으로 수사를 유도했고 또 무슨 표류 실험이나 전문가 의견도 다 왜곡해 버렸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7가지의 근거 중에 네. 뭐 처음에 뭐 슬리퍼 구명 그렇죠. 슬리퍼도 그렇고. 라고 네. 했는데 부유물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저반할 때 방어하는 그쵸, 펜다냐 예. 아니면 그 나무 판자냐 아니면 스티로폴이냐 네. 정확하게 특정을 해라. 왜냐하면 공안 사건이고 간첩죄로 이제 죄를 물으려면 확실한 근거나 이런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공황에 관련해서 이걸 내가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이번 그 국민의힘 하태경 위원장이 TF팀에서 그 실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9월 22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기록에는 21일 날이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2번 이제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가 두 번째 번복을 했어요. 근데 이 번복안을 배제하고 첫 번째 안 하나만 가지고 정신적인 공황이라고 했고. 아, 그렇죠. 이게 뭐 7가지 근거가 전부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조작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미 실험도 제가 더미 실험 요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동일한 해상 컨디션 조건에서 더미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뭐 UDT라든가 특수 해양 수색대가 뭐 설령 뭐 잠수복을 입고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인천만 있잖아요. 항만 안에서 했다고 해요. 항만 안에서요? 네, 조류가 없는 항만 안에서. 거기서 뭐 합니까 그게? 거기 그때 당시 그 해역은 9물 정도 됐는데 일반 해역 한 7, 8물 정도의 조류거든요. 상당히 셌고 체포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동생이 발견되고 체포가 되고 두 번째 찾았던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약 한 10km 정도 되는데 1시간이에요. 1시간 만에 10km를 밀려갔어요. 그만큼 조류가 셌는데 그런 부분들에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아까 덤이나 조류 예측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상은 바닥이 평평한 곳이 있고 울퉁불퉁한 지형이 있고 또 암초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그게 불규칙하게 갑니다. 아, 그렇겠죠. 그런 그러니까 것을 감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볼 정황이 있는 게 아닌데 월북으로 결국 몰아간 것도 그 실험상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 다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1시간 만에 10km를 갔듯이 38km든 32km든 뭐 밀물과 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그때 당시 해역은 수온이 22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도 저체온증이 30분 정도 되면 오기 시작하는데 동생은 그때 당시 아주 얇은 그 근무복 추리닝 바지하고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 빠고 나면 허우적 됐을 거고 2, 30분 만에 기진맥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생존 교육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제 힘이 빠지면 보통 누워서 배영 상태에서 이제 체력을 보충하고 주변을 탐색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 38시간 정도 네. 생존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국정원, 통일부까지 전부 나서서 월북몰이 하는데 아주 한 통속인 것처럼 손발을 다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서욱이나 김홍희 그다음에 무슨 박지원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따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전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서울이냐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좀 뭐 웃긴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네. 전화를 상대하기 위해서 네. NSC를 개최해서 대응 매뉴얼을 하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밝혀진 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응을 국가안보군사기밀로 네. 대응을 했고요. 무대응을 했습니다. 무대응, 예. 네, 국가안보. 예. 네. 근데 그 죄를 이제 동생한테 네. 뒤집어 씌우려면 네. 철저한 조사와 TF팀을 구성을 하고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일례로 네. 과거 이제 동생 사건이 있기 전 6년 전에 금강산에서 고 박광자 씨 박광자 씨 사건이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정부가 공식 대응팀이 4개월 동안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아, 네, 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사건을 공안으로 다루려면 공안 TF팀을 구성을 해서 여기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해경은 언제 이 사람들은 월북으로 준비를 했었냐면 동생이 죽고 난 9시 47분 네. 정확하게 1시간 있다가 해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네. 해경 중부청하고 그다음에 인천해양경찰서 수학과에서 나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혹시 월북에 관련된 정황이나 그런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죽고 나서 1시간 만에.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수색 과정에서도 네. 그런 모의를 했어요. 아. 이게 제가 이 사건의 실체를 현장에서부터 이것은 이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복잡하겠다. 내가 정말로 힘들 수 있겠다. 예. 그다음에 내가 어찌 보면 국가를 상대로 대항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도 있겠다라고 네. 판단한 게 첫 번째 그 라이프 자켓. 네. 구명동이를 해작사 원스타가 사고 선박 선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전수조사예요. 그 선박에 구명동이가 없어졌느냐 아니면 그대로 존재하느냐 네.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한 6시가 이제 그 저녁 밥 먹을 시간인데 네. 터프로치에서 이제 수색을 하다가 예. 내려왔는데 복도에 구명동이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장한테 야 지금 이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무슨 이거 뭐야라고 하니까 저기 전화가 한 세 번째 왔는데 이거 전수조사한다. 어디서 하니까 해작사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라이프 자켓 전수조사는 해경이나 해수부에서만 네. 하는 거거든요. 해군에서는 이거 관할이 그렇죠. 관할이 아닌데 아니죠. 해군에서 했다. 그때는 저는 그거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네. 오직 동생이 살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네, 네. 구조를 했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은 생존했을 때부터 이것을 조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서욱 전 장관이나 이제 구속 심사 받기 전에 이제 조카죠. 어린 이대준 씨 어린 딸이 쓴 편지가 공개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좀 눈시울을 붉히게 됐는데 우리 아빠는 가족 버리고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빠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 벌 주세요 했는데 참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한이 맺히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요. 제가 그 편지를 대신 읽었는데 네. 읽는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눈물을 보이지 않고 네. 강인하게 버텨왔었는데 저도 그만한 늦둥이 딸이 하나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조카들도 저희 뭐 자식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애가 받아야 될
그 고통, 네. 그다음에 앞으로 그렇죠. 겪어야 될 삶, 네. 그다음에 주변의 시선들, 네. 손가락질. 그리고 사실 저희 형제가 지금 이제 7남매 중에 네. 이제 하나 죽고 네. 6남매인데 저를 포함해 전부 다 수술하거나 지금 와병 중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트라우마를 충분히 겪을 수 있고 네. 그동안에 워낙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공이 탄탄해졌다고 네. 저는 봅니다. 하지만 가족의 대표로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네.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은 간첩이라는 엄청난 그 제명으로 네. 조작을 했던 사건이고 네. 무시무시한 권력이 네. 합심해서 또 조작을 하고 그렇죠. 또 프레임을 씌웠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들 말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카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 그렇죠. 어린 아이가 네. 그 편지를 썼을 때 네. 어땠을까? 네. 그 사람들도 자기 손자 자랑하고 막 맞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고구마 캐고 뭐 라면 먹고 네. 오죽했으면 내가 남영이 목구멍으로 쳐 넘어갔느냐라고 네, 네. 했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렇죠. 잊혀진 대통령으로 살겠다고 했거든요. 안 잊혀지지 안 않습니까? 잊혀지죠. 계속 계속 뭐 얘기하잖아요. 트위터라든가 계속 그 발언을 하고 네. 또 누가 찾아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요. 그때 네. 당시 국민소통수석이었는데 네. 명칭답게 소통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첫 번째 전화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받았다 안 이거죠. 받아버렸어요. 아, 참나. 그러니까 정말 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 당했으면 저렇게 3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구조 조치도 안 하고 외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더 나가서 월북몰이까지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거 결국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모든 걸 끌고 가고 사실은 북한만 바라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예. 일반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네. 국내외 해상 전문가이다. 네. 그리고 93년도부터 네.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네. 원양어선 항해사 5년 그다음에 원양선사에서 네. 선원 담당으로 근무를 했고 네. 또 그 선원 담당 업무가 선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특히 이제 실종 사건 같은 네. 경우 그다음에 첫 내가 근무가 부산 해경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뉴질랜드에서 선원 두 명이 실종돼 가지고 네. 그 사건을 맡았던 그 참 업무를 아. 실종 사건분도 수사를 했거든요. 네, 네, 이제 네. 실종이 되면 해경에서 조사를 받지만 검찰 조사, 그다음에 법원 조사 네. 마무리까지 다 하는 업무를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 네. 이 동생의 사건을 얼마나 훤히 잘 알고 있겠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제대로 네. 반격하고 또 대응도 했었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황희 의원과 3번을 만났는데 같은 편이니 월북을 인정하라. 네, 이런 회유와 협박을 네. 받았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자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외신 기자 회견을 하고 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외신 기자 회견의 주제가 네.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할 일을 이제 그 내용으로 전 세계에 알렸던 건데 그 회견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황 의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네. 안산 우리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네. 네. 6명 의원들이 내려왔으니까 좀 만나자. 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 추석 때라 차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제가 한 2시간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2분 의원들은 이제 방송 때문에 가셨고 4명이 기다렸어요. 네. 황희 의원, 그때 우리 그 지역구인 김철미 의원, 네. 그다음에 김영우 의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네. 와가지고 예. 방금 우리가 국방부 가서 SI 첩보를 보고 들었는데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황이 동생의 직접적인 육성이냐 아니면 동생이 말했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월북이 확실하냐? 무조건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더라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김철민 의원이 호남이니까 같은 네. 편 아니겠느냐. 월북 인정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호남이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더 다독이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같은 고향이니까 같은 편이라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다. 맞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SI에 나오는 북한은 딱 한 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인데 북한 군끼리 이 사람 월북이라고 월북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하면 그렇다라는 식의 딱 그거 하나인데 그게 사실은 3시간을 바다에 띄워놓고 몇 시간이 이제 더 긴 시간 동안 계속 너 왜 왔어 하면 나중에 살기 위해서라도 저 북한 가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거 한마디 갖고 지금 월북이 정확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현장 함정 지휘관이 상부에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상부의 지휘관이 그렇죠. 묻는 거죠. 여기 함장한테 월북했어라는 물었던 말이고, 근데 이제 그 SI 첩보가 2개가 있어요. 국방부 SI 첩보, 그다음에 국정원 SI 첩보가 있는데 그 첩보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남자들은 어느 정도 정보나 이런 군 기밀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은 판단이 정보 분석이 한 며칠 걸릴 것이다. 3, 4일 아니면 일주일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30분이면 그 첩보가 정보로 바로 전환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약에 그런 정황들을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면 바로 이제 대응을 했을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다수당 의원들이었고 또 여당이었고 바로 국방부 갔다 와서 듣고 왔다니까. 글쎄 말이에요. 어우 진짜인가? 겁도 났었고. 그렇죠. 또 제 입장에서는 찾아온 것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수색 과정에서도 국방위원장, 그때 민주당 민홍철 위원장이었죠. 그다음에 여야 간사들, 그다음에 좀 유명했던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안보나 이쪽 관련된 의원들 약 2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만 그 다음 날 딱 전화가 왔어요. 완전히 민주당 쪽 사람들은 쌩 깠거든요. 지금은 내가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좀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직접 항의를 하죠. 나 서해 그 해수부 공무원 형 이래진인데 당신도 왜 그런 말 하시느냐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대응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좀 이 사항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통일부, 국방부, 합참, 이함대, 해작사. 저는 그때 당시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다 돌렸는데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호남이니까 같은 편. 그것은 당신들도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나는 동생의 명예를 내보고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물론 이제 문 전 대통령 우리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또 직접 가해자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쏴 죽이고 거기다가 불까지 질러서 시신을 소각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럼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참 책임 묻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법적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미국도 갔었고 그다음에 샬몬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만나고 다음에는 유럽도 가서 지속적으로 만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시나 대사도 최근에 만났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가서 조태용 대사라든지 또 뉴욕의 그
유엔 대사도 네. 만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져주십시오 라고 했고 또 원비호 가족도 만나서 관련 법에 관련된 그렇군요. 공의도 의견도 나눌 거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는 앞으로 이제 제2의 안게 한국판 원비어법을 지금 좀 만들어 달라고 네,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데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사건은 정부가 또 엄청난 권력이 또 수많은 관료들이 합심을 해서 공조하고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국민을 얘기하면서 국민을 죽였고 또 그것을 다시 은폐하고 조작을 합니다. 이제 국민은 과거의 국민들이 아닌 저는 현명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처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파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응징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성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뉴스를 뭘로 보시나요? 물론 저희 정치펀치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정치펀치 방송이 없는 날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앱으로 보시는 건데요. 조선일보 앱 다운로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는 고정 댓글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앱 다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 어플 안에서 기사 공유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모두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